베이비 부머 은퇴의 충격, 경제 위기의 시작인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인구 집단인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어떻게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베이비 부머들은 한국의 산업화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들의 은퇴가 단순히 개인의 삶의 변화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아시나요? 이번 글에서는 이들이 은퇴하면서 벌어질 수 있는 경제적 충격을 세 가지 주요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사례 1. 소비 감소로 인한 내수 경제 위축. 첫 번째 사례는 소비 감소로 인해 내수 경제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가장 구매력이 높은 집단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자녀 교육비, 주거비,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한 소비에 많은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출도 감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김 씨 부부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자녀들도 독립하면서 매달 큰 소비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자녀의 학비나 생활비에 큰 돈을 들였지만 지금은 은퇴를 준비하며 소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이비 부머 세대가 한꺼번에 소비를 줄이면 여러 산업에 큰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외식업이나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큰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경제의 큰 축인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기업들에게도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2. 사례 2. 부동산 시장의 침체 가능성. 두 번째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는 많은 자산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러한 자산을 현금화하거나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등 부동산 자산을 줄이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렇게 다수의 베이비 부머가 주택을 매물로 내놓기 시작하면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있는 김 씨는 30년 동안 살아온 아파트를 팔고 은퇴 자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와 같은 베이비 부머들이 한꺼번에 집을 팔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베이비 부머들의 매물이 더해지면 가격 하락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젊은 세대가 주택을 구매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3. 사례 3. 복지 시스템의 부담 증가. 마지막으로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는 복지 시스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들은 20년 이상 연금 시스템에 기여했지만 현재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이나 노인복지 혜택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의 재정 부담은 증가하고 결국 세대 간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최 씨는 이제 연금을 받으며 병원비의 대부분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세금을 내고 연금에 기여한 만큼 혜택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높은 세금을 내면서도 자신들이 은퇴할 때 과연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급증함에 따라 복지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결론.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비 감소로 인한 내수, 경제 위축, 부동산 시장의 침체 가능성, 그리고 복지 시스템의 부담 증가라는 세 가지 사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 사회는 이들이 원활하게 은퇴할 수 있도록 돕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베이비 부머의 은퇴가 가져올 경제적 충격, 그 대응 방안은?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를 시작하면서 우리 경제에 주는 영향은 단순히 숫자로만 표현될 수 없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소비 감소, 부동산 시장의 침체, 그리고 복지 시스템의 부담이라는 문제들이 이미 드러나기 시작했고 앞으로 그 여파는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소비 구조. 베이비 부머들의 소비 감소는 내수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지만
이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할 방법도 있습니다. 이 세대가 은퇴 후에도 활발히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베이비 부머들이 원하는 소비 형태에 맞춘 맞춤형 상품이나 서비스, 문화활동을 기획하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베이비 부머를 대상으로 한 액티브 시니어 마켓이 활발히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건강하고 다양한 활동을 즐기고 싶어하며 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도입해 베이비 부머들이 소비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면 내수 경제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베이비 부머들이 원하는 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경험입니다. 이 점을 잘 파악해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이에 맞춘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죠. 2. 주거 정책 변화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유도.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로 인한 부동산 매물이 급증하게 되면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거 정책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베이비 부머들이 주택을 처분하고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임대주택이나 실버타운 같은 대체 주거 환경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많은 베이비 부머들이 소형 아파트나 시니어 맞춤형 주거 환경으로 이동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소형 주거 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고 세대별로 맞춤형 주거를 공급하면 부동산 가격 하락을 일정 부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중장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이 적절한 주거 환경을 제공받음으로써 안락한 은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면 그만큼 이들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테니까요. 3. 세대 간 복지 시스템 개편과 재정 균형. 복지 시스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대 간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복지 시스템의 혜택을 많이 누리며 은퇴를 맞이했지만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혜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복지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개편 방안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세대 간 상생 기금과 같은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금을 통해 복지 시스템에 대한 부담을 나눠서 지고 젊은 세대와 은퇴 세대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니어 인구를 대상으로 지역 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액티브 시니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이비 부머가 사회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복지 시스템을 지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세대 간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에도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하면서 우리 경제는 큰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소비 구조, 부동산 시장, 복지 시스템 모두가 그 영향을 피할 수 없고 이러한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 후에도 사회에 참여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사회 전반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이비 부머들이 단순히 경제활동을 멈추고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한층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베이비 부머 은퇴는 하나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